보통 외국인들이 가만 보면 우리나라 원래 주식에서 상식에서는 PER로 기준을 했을 때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팔아야 될 것 같잖아. 그죠? 저퍼라는 건 이제 저평가 받은 거니까. 근데 고퍼가 되면 어떻게 돼? 이거 다 지우고 한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원래 기본 상식으로는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팔아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특정상 그 사이클 산업, 경기 민감 산업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게 유리하고. 왠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올해 상승을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경기라는 거는 보통 뭐 요렇게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움직일까? 경기 이대로 올라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움직이잖아요. 전에 움직입니다. 그럼 경기가 나빠서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근데 경기가 나쁘면 뭘 하겠어요? 돈을 뿌리지. 그럼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잖아. 유동성 장세고.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거죠. 이 돈 때문에. 이걸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거 다 아시죠? 양적 완화하고 제로금리 하고 하면 이제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간에 그냥 주식이 간다는 건 코로나 때 다 겪어보셨으니까. 그러다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경기가 실제로 진짜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마중물 효과로 정말 좋아지면 한 번 더 올라가죠. 이건 뭐겠습니까? 기업들이 뭐 잘 나가는 건 뭐가 잘 나오겠어요? 이거 실적이 잘 나오겠지. 그래서 실적 장세. 아이고 글자 쓰기 어렵다. 실적 장세. 그리고 경기가 고점을 찍기 전에 제가 너무 가까이 그렸습니다만 먼저 꺼지죠. 먼저 꺼집니다. 한 2분기 정도 빠르죠 보통. 그러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뭐 이걸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 상반기는 이거였던 거죠. 경기가 내려가니까 유동성, 아니 금리를 올렸는데 무슨 유동성 장세를 하는데 금리를 이렇게 올릴 줄 알았는데 요렇게 올렸잖아. 그럼 요만큼은 사실은 이제 유동성이 풀린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 벌금을 맞았어. 내가 그냥 벌금을 30만 원 맞을 줄 알고 뭐 이러고 있는데 10만 원만 나온 거야. 어쨌든 벌금 10만 원을 냈지만 20만 원 번 이상한 기분, 뭐 이런 게 1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은행 위기 때문에 돈을 또 풀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동성이 힘을 떠왔어요. 그래서 이제 PER이 먼저 상승을 한 거지. 기업들은 여전히 개판이라니까. EPS 예상치 계속 내려가고. 근데 뭘로 올라가? 기대치로 올라가지. 기대치로. 돈을 뿌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유동성 모르겠습니다. 은행이 또 망하면 또 뿌리겠지만 아직은 뭐 추가적인 그건 없고,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보통 보면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가 강하냐? 유동성 장세 뭐가 강하냐 하면 일단은 그 밸류를 높게 쳐주는 게 쉬운 애들이 먼저 가겠죠. 뭐 시장으로 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일 거고, 아니면 나스닥일 거고, S&P 500이나 다우보다는.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그 유행에 맞는 트렌드를 이끌고 막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애들은 수급이 집중되니까 뭐 엄청 가는 거잖아.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는 주로 이제 뭐 그 코로나 때 한창 오를 때 뭐 그 펀더멘털 뭐 이렇게 따지면서 뭐 재무제표 이런 얘기하면 펀더충이라고 막 욕을 했잖아요. 얕잡아 봤잖아. 그때는 당연하거든. 그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갈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뭐라도 하겠지 해산돼, 이런 느낌으로 그냥 돈의 힘으로 갈 때니까.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뭐 주식 스타일에서는 당연히 성장주, 시장에서는 코스닥, 무슨 닥자로 끝나는 애들, 뭐 코스닥, 나스닥, 그리고 이제 그 주도하는 개별주들.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적 상승으로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반도체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약간 관망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늘어날 거 아니야. 늘어날 거 아니야. 반도체 없이 살 수 있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건 공급이 일단 감산이 됐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돌아오면 살아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걸 예상하고 걔네들이 들어간다고. 그런 사이클이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해? 경기 민감주. 경기가 돌고 도니까 이 경기에 민감하니까 얘네들은 사이클 산업, 대표적인 반도체 같은 거. 그죠? 그런 애들이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뭐 삼성전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주로 반도체를 하잖아요. 반도체가 대표적인 중간재 산업재 뭐 이런 거고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죠?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러면 보통 외국인들이 가만 보면 우리나라 원래 주식에서 상식에서는 PER로 기준을 했을 때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팔아야 될 것 같잖아. 그죠? 저퍼라는 건 이제 저평가 받은 거니까. 근데 고퍼가 되면 어떻게 돼? 이거 다 지우고 한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원래 기본 상식으로는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팔아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특정상 그 사이클 산업, 경기 민감 산업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게 유리하고. 왠지 이해되세요? 왠지? 자,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실적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개판이겠죠. 근데 주가는 천천히 내려왔다 하더라도 실적 떨어지기 더 빠르니까 PER이 높아요, 낮아요? 졸라게 높지. P도 내려가지만 이거 더 빨리 내려가니까. 그죠? 그럼 고퍼에 사. 고퍼에 사가지고 얘가 결국에 또 돌아서면 이제는 E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E가 올라가는 게 P가 올라가는 것보다 빠를 거니까 나중에 PER은 어떻게 돼? PER은 오히려 내려가지. 그럼 저퍼가 되잖아. 경기 민감 산업은 원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그 퍼가 높아지면 외국인들이 찔끔찔끔 사.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전체로 봐도 그 지금 신흥국 보통 평균 시장 PER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12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13을 넘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신흥국보다 이제 보통은 우리가 신흥국보다 좀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잖아.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근데 어쨌든 뭐 늘 그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안에 약간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왜? 12보다 높은 13.3가 13.6인가 그래. 예.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다? 고퍼에 가서 저퍼에 팔면 된다. 지금 높잖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스물 들어오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파도는 많지만 우리가 신흥국보다 퍼가 높았던 적이 2000년 이후로 한 2번인가 밖에 없는데 그 이후로는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굉장히 좋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반도체라든지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실적을 나타내고 약간 일단 반등을 해. 더는 안 빠지구나. 일단 바닥을 봤어. 이러면 일단 주가가 일단 반등을 해.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물려있다가 드디어 빨간색 됐다는 분들 좀 많죠. 그러다가 약간 다시 밀리고 있지.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어떤 시기야? 좀 관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 옆으로 갈지 반등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그 관망의 시간을 가져요. 이제 그게 지금이야. 지금 그냥 반도체가 가려다가 움찔움찔 하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관망의 시간이 있었고 예전에도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적 장세로 조금 넘어가는 이 국면에서는 뭐 성장주나 뭐 이런 것들 다 좋지만 지금 6월 들어서부터 성장주보다는 이제 뭐 러셀이나 뭐 다우나 뭐 이런 미국에서도 그런 반응이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 4월달 초까지 중순까지 뭐 코스닥 이런 데 강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약간 그 경기 민감주나 뭐 코스피 중대형주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경기 민감주로 매기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실적들이 좋아서 쭉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종목들이 쭉 끌고 가다가 이제 쭉 올라갔다가 몇 개로 압축돼요. 압축됩니다. 뭐 그 예전에 2003년 뭐 그 금융위기 이후로 반등을 엄청 세게 했을 때 그때 처음에는 뭐 70주니 뭐 해가지고 좀 많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차화적으로 압축이 되잖아요. 이게 압축이 돼가지고 스타 주식이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주도주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주도주가 끝이 나면 한 시즌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근데 아직은 뭐 주도주까지 나올 그건 아니고, 아직 뭐,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고, 이제 뭐 실적 상세가 좀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적 상세는 오려면 이제 올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막판에 봐도 라수닥만 보더라도 뭐 21년 11월에 작살나기 전까지는 주로 뭐가 가겠습니까? 오를 거 다 오르다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른 애가 뭐예요?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면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만 그때는 모든 회사가 다 메타버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주도주로 압축이 됐던 그게 이제 방송의 클라이막스죠. 근데 아직은 물론 뭐 AI가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이 AI는 솔직히 좀 이제 시작인 것 같고 주도주라고 말하기에는 뭐 종목 한 2개 조금 오른 거 가지고 뭐 시대의 주도주 뭐 이런 거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아직 이거는 그냥 그래서 베이비 버블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아직은 좀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동아님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수출 주도 경제라는 거는 좋게 말하면 뭐 이제 수출해서 이제 외환을 끌어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외국에서 주문 안 하면 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면 좋더라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하나의 원자재로 취급을 받지만 뭐 그 산업의 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앞으로의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 아니겠어요? 지금 반도체 없으니까 차도 못 만들고 배터리 없으면은 뭐 당연히 못 만들고 하다못해 휴대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일반 원자재는 뭐 사이클할 게 없거든요. 뭐 오락내리락이 큽니다. 근데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뭐 요런 이제 산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요런 사이클이 있는 산업들은 이제 그냥 뭐 감산 얘기 나오면 뭐 사도 된다라고 뭐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는 이제 P가 주도를 했다면 유동성이 주도를 했다면 하반기에는 E가 좌우를 합니다. 뭐 당연하게끔 뭐 수출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중요할 것이다. 거의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뭐 수출 뭐 안 좋습니다. 지금 15개월인가요? 15개월, 14개월 연속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자를 오래 본 적이 없는데 IMF 때도 환율 올라가지고 이제 막 그 와중에서 돈을 벌던 나라였는데 1년 넘게 이렇게 적자를 본 거 뭐 거의 뭐 제 기억으로 거의 처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규모는 줄고 있으니까 적자량이 있는데 예전엔 적자가 이만큼이었으면 이제 요것이 이게 줄어가고 지금 한 21억 달러 정도로 지난달에 26억 달러였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냐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원자재가 올랐다 보니까 원자재 뭐 기름값 이런 게 올랐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죠. 요즘 인플레이션들은 이제 물건보다 다 서비스 쪽이었으니까 물건값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원자재들은 비싸게 올라가고 거기 인도되는 데 시간까지 걸렸으니까 보통 한 4달 걸리거든요. 천연가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빠지기 시작한 천연가스가 이제 막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그대로라 하더라도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유가는 뭐 거기서 거기 70 몇 불 정도인데 한창 때 뭐 천연가스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하는 게 뭐 6불 막 넘었다가 지금 한 2불 정도까지 꽤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적자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영원히 올라갈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뭐 도저히 수출할 게 없고 수출 시장 완전히 뺏기고 산업이 망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서 느는 그런 거라면 굉장히 환율이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1,500원 갔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무역 적자가 뭐 상관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도 좀 있었다. 그리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코스피를 봤을 때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경제 지표가 뭐냐라고 하면 일평균 수출액이죠. 월별로 보면 이제 뭐 이번 달 같이 연휴 많고 이러면 또 작아지니까 조업일수로 쪼개가지고 일평균으로 보는데 뭐 보시면 뭐 거의 같이 갑니다. 거의 같이 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일평균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코스피가 따라 올라가고 있죠. 뭐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내려가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선행하는 수출 확산 지수라는 게 수출이라는 게 오늘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무슨 뭐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갑자기 띵동 해가지고 배달 나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수출하려면 뭔가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뭐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뭐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장을 개설한다든지 여러 절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전산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집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는 페이퍼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만든 지수가 수출 확산 지수예요. 아, 이게 올라가면 수출이 늘어나더라. 그리고 보시면 수출 확산 지수 늘어나니까 같이 늘어나죠. 뭐 이때는 뭐 그때 뭐 코로나 이후로 뭐 특수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비슷한 방향으로 진폭만, 증가율이 조금 진폭만 더 크게 비슷하게 갔는데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많이 좋아졌고, 교육 조건, 뭐 쉽게 말해서 뭐 배송비 뭐 이런 거 또 다 포함되는 조건,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이 더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제 기준점으로 왔어요.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무역 적자는 사실상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끝나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중요한 이제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뭐 60억 달러, 월 한 60억 달러 정도 됐다가 3월 달에 이제 86억 달러가 나오면서 드디어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구나 했는데 4월 달에 64억으로 좀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닥이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주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5월 반도체 수출 이제 그 결과치가 나왔는데 74억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3월 86억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이 좋아요. 일단은 뭐 다시 는 것도 다행이지만, 일단은 뭐 DDR5가 비싸거든. 그러니까 DDR4는 얼마 안 해요. 그때 말씀드렸나? DDR4하고 DDR5는 가격 차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DDR5 중에 32기가짜리가 지금 가격이 지금 한 14% 정도. 그러니까 이게 장기 계약을 한 게 있고 그 사이에 찔러가지고 추가 주문하는 게 있는데, 그 가격을 이제 스팟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세측이니까 이제 그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거든. 근데 이거 보고 이제 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일단은 뭐 고정거래 스팟 가격이 더 많이 올랐고, 고정거래 가격도 14% 올랐습니다. 뭐 AI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AI는 용량이 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또 일장일단은 있어요. 그러니까 AI 서버가 다른 서버보다 20배 정도 비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미친 거지. 근데 이제 근데 문제는 쓸 돈은 뻔한데 AI 서버를 몇 개 더 만들면 기존의 서버를 살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늘고 저기서 줄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거는 완전히 일반 서버의 수요가 완전히 작살나지 않은 이상은 AI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단가 비싸니까 이제 오히려 마진은 좋아질 수 있어. 그렇기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AI가 나와가지고 뭐 메모리 수요가 폭발할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일반 서버 수요가 실제로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달이 아마 YOY로 한 4% 5%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버 수요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벌고 여기서 꼴고 약간 이런 건 있기 때문에 AI기보다는 그냥 반도체 시장 자체가 그냥 바닥 찍고 고개를 그냥 반등하고 있구나, 이런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